중복도가 2일 때 안 괜찮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복도가 2일 때 안 괜찮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2x2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3x3도 이게 사실은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교수님들도 소개는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하기에는 좀 극악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경향상 시험 문제가 처음 출제된 부분은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얼마나 잘 푸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정석적인 문제들을 많이 내시는 편이지 3x3라든지 좀 극악적인 난이도를 많이 내시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복도가 2인데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만약에 고유 벡터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나온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x2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1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고유 벡터가 하나니까 x1 같은 경우에는 k의 exponential lambda t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x2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선형이든 어디서든 우리가 했었을 때 어떻게 가정을 했었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서로 독립이어야 됐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exponential lambda t까지 같아. 그러면 독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앞에 t를 곱해주는 형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2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앞에 고유 벡터도 같은데 여기 t를 하나 곱해줘서 서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독립이 되도록 해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무래도 연립 미분 방정식이다 보니까 뒤에 부수적인 함이 하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상수 개수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t로 해놓으면은 미분하다 보면 부수적인 함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p라는 친구가 하나 더 나와줘야 합니다. 이 친구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x2만 지금 얘가 해다라고 가정을 하고 x''은 ax에다가 한번 넣어서 어떻게 푸는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제 넣어야 되니까 미분한식을 갖다가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미분한식을 적어보면 k의 exponential lambda t 더하기 k의 람다의 t의 exponential lambda t 더하기 p 람다의 exponential lambda t 이렇게 해주면 미분이 끝나죠. 그러면 미분한 걸 옆에다 적어볼게요. k의 exponential lambda t 더하기 k 람다 t의 exponential lambda t 더하기 p 람다 exponential lambda t는 a에다가 뭘 곱해준 거냐면 k t의 exponential lambda t 더하기 p exponential lambda t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t exponential lambda t로 묶어서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t exponential lambda t가 되고 묶으면은 ak 하나 남고요. 여기도 t exponential lambda t 하나 있죠. 그래서 k 람다 이렇게 묶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는 exponential lambda t로 한번 묶어볼게요. exponential lambda t로 묶으면은 ap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람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가 0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친구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쵸? t가 항상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t는 이제 바뀌는 건데 t가 항상 0이 될 수는 없고 exponential lambda t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면 얘가 0이 돼야 되고 이 친구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앞에다가 i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여기도 a-람다 i k가 0이 돼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요. 그쵸? 첫 번째 조건 1번 조건이 나오고 그러면 1번 조건으로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죠. 1번 조건은 뭐예요? 똑같은 조건이죠. 첫 번째 영상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첫 번째 영상 유도하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래서 A에 뭘 찾으면 돼요? 각각 고유 벡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찾고 나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해주면 되냐면 이 친구는 P가 많죠? P로 한번 묶을게요. 여기 앞에다가 단위 행렬 하나 곱해주면 A 마이너스 람다 i의 P를 곱해주면 K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P를 찾아낼 수 있겠다. 두 번째 조건인 이 친구도 이제 K만 옆으로 넘긴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P도 찾아낼 수가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쵸? 람다랑 K는 어디서 구했어요? 앞에서 한번 구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이 간단합니다. A의 이 친구일 때는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A의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찾고 A 구하기, P 구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 x 프라임은 3-18 그 다음에 2-9의 x인 경우 이 친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가 중복도가 2인 걸 알기 위해서 뭘 먼저 해주면 되냐면 3-람다에 -18 2 -9 람다 이 친구가 0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계산을 해보면 둘이 곱해보면 람다 제곱에 플러스 6 람다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죠? 그쵸?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9람다에다가 3람다 빼주니까 6람다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고 플러스 36 은 0 이렇게 돼서 람다 제곱 더하기 6람다 더하기 9는 0 해서 람다 더하기 3의 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람다 1 이퀄스 람다 2 이퀄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단 K를 하나 구하고 시작을 하죠. 그쵸? 일단 K를 구하자. K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K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6 마이너스 18에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둘이가 종속이라서 1 마이너스 3에 0 0 이렇게 돼서 후치환해주면 x2는 뭐 c1이라고 가정하면 x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c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를 하나 구했습니다. k는 뭐가 되냐면 3, 1 이렇게 맞죠? c1은 생략해서 적어도 괜찮다 했어요. 이 한번 마지막에 곱해주면 되니까 됐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얘가 1번이 끝나면 두 번째 P를 구하시면 됩니다. P 구하자. P를 구할 때 쓰는 식이 있었죠. P를 구할 때 쓰는 식이 이 친구였어요. A 마이너스 람다 i에다가 P라는 친구를 곱해주면 K가 나왔다. 이걸 이용해서 P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에서 람다 i 빼주면은 여기 A에서 람다 i 빼준 게 요거죠, 그쵸? 얘가 어떻게 되냐면 6 마이너스 18에 2 마이너스 6 되고 P라는 친구는 분명 2by1 요 1by2일 거예요, 그쵸? 그래야 K라는 친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K가 뭐였어요? 3,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C1을 생략해서 적었기 때문에 여기도 뭐 C1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C1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P도 사실 상수배를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구해주자면 얘랑 뭐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줄까요? P1인데 뭐 K1, K2라고 정의를 하면은 6K1에 마이너스 18K2 하면은 3이 나와야 되고 또 2K1에 마이너스 6K2 하면은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두 식이 같은 식이죠? 그쵸? 없어집니다. 그래서 K1을 구해보면 3K2에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우리가 P라는 친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친구가 P잖아요. 그래서 P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3
K2 더하기 2분의 1의 K2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K2로 묶어보면 K2의 3, 1의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라는 친구를 우리가 구했어요. 근데 P가 결국에는 여기에 속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x2만 구했거든요. 그죠? 여기 P에 여기 속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3,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에도 속하냐면 x1에도 속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x1이랑 동일합니다. 동일이라기보다 x1에 종속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카운트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x1에서 우리가 이거 써줄 거거든. 우리 x2만 적을 거 아니잖아요. 정답지에 x1도 적긴 할 거예요. 그쵸? x1을 적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카운트하지 않고 p를 뭐라고 보면 되겠다? 이 친구를 얘만 p라고 봐도 된다. P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서 K를 구했을 때 우리가 C1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여기 C1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P에도 지금 뭐가 곱해진 상태냐면 상수가 곱해진 상태예요. 요거를 깨닫고 이제 적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P도 구했으니까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일단 x2를 먼저 적고 시작을 할게요. x2 같은 경우에는 3, 1에 t 익스포넨셜 얼마였죠? 람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3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0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둘 다 C1이 곱해진 상태예요. 근데 제가 사실 살짝 실수한 게 여기 C1이라고 곱해지면 되는데 지금 X1을 제가 안 적었잖아요. X1에 보통 C1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C2라고 다시 명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죠? 뭐 C2든 C1이든 사실 상관없다. 그죠? 자,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X1에다가 x1에 c1을 먼저 곱해주면 지금 x1 구하는 과정은 이미 했죠. 3일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여기 앞에다 c1이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c2에 이 친구를 적어주면 돼요. x2를 적어주면 되겠죠. 3일에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더하기 2분의 1의 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렇게 적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되겠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복도가 3인 경우도 있어요. 3인 경우에는 어떻게 줬냐면 살짝 지우고 쓸게요. 중복도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중복도가 3인 경우 x3를 어떻게 넣냐면 x3를 2분의 t제곱 k 익스포넨셜 람다 t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뭐 t p 익스포넨셜 람다 t 더하기 q 익스포넨셜 람다 t 이렇게 두면은 저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를 한번 미분한 다음에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복도가 3인 경우가 일단은 이성열 교수님 자료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2x2 중복도가 2인 경우까지만 다루고 다음 시간에 공익 복소수 허근이 나올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